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구 후보를 물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힌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1대 국회는 그동안의 20대 국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지금 닦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네, 변호사님, 이 공수처와 검찰개혁 물거품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의도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양당에서 지금 과반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근데 예. 대부분 이제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 지역구 후보를 뽑을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비례정당은 도대체 어딜 뽑을까 굉장히 마음이 예. 바뀌는 사람들도 많고 있어서 총선 예. 직전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혹여라도 더불어시민당의 어떤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는 네. 사실 과반 확보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것이고 네. 사실 이 말에는 지금 열린 그 민주당과 관련된 경쟁 구도에 있어서 네. 만약에 비례정당 투표율과 관련해서 혹여라도 더불어시민당으로 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그것은 집권 여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강조해서 더불어시민당을 띄우기 위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인수 평론가님, 이렇게 공수처와 검찰 개혁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물론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프레임이기도 할 수 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가장 우리 현실에서 대두되는 큰 문제는 예. 코로나19 사태 문제와 네네. 경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겠다. 예. 그리고 올해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되는 경제를 어떻게 잡겠다. 예.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경제 이야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진영 논리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영 그래서 논리요. 자기 편을 한 군데 모으자. 지금 여러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적극 지지하는 지지층을 한 대 모으자. 그래서 그런 진영 논리로 가자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문인철 평론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해찬 대표 표단 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이 다른 범진보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향해서는 견제에 나섰습니다. 시민당은 민주당과 통합한 연합정당입니다. 이름만 비슷한 다른 당과는 통합이 안 됩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보수정파를 육성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른바 유명인들이 모여있는 셀럽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지금 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렇게 지금 이해찬 대표가 견제에 나서는 모습인데 오늘 새벽에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SNS에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일단은 지지율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조금 내려가는 양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누군가 획책하는데도 그들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실은 열린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좀 관심을 많이 끄는 측면이 있었고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이슈는 진보 지지층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 의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부터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전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목표대로라면 12명까지 당선시킬 수 있다라고 굉장히 호언장담했지만 지금은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소수정당이고 이 소수정당으로서의 어떤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그 지지율 확보 전쟁에 나섰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비례 경쟁, 사실 범여권 경쟁이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핵심 키워드가 바로 조국 전 장관일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최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어제 동양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어제 검찰이 공개한 통화 내용을 봤더니 이게 정경심 교수 그동안에 했던 얘기가 좀 다소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 교수가 이 직원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인터넷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런 상장 같은데 또는 뭐 표창장 같은데 이렇게 찔 가능성이 있냐라고 직원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우리는 그 빨간색 인주로 도장을 직접 찍는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문질러 보면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나가는 상장이나 표창장들은 인주를 찍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문질러져서 네네. 번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는 우리 집에 있는 걸 보니까 번지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네. 검찰의 시각은 정경심 교수가 이것을 위조하고 혹여라도 동양대 직원으로 통해서 통화를 가정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지 않고 이렇게 표창장 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나가는 상장이나 표창장 등에 있다라는 유도 신문을 통해서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반면에 정경심 교수는 내가 위조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했겠느냐. 나도 위조한 사실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확인차 이상하니까 왜 우리 거는 안 문질러지는데 번지지 않는데 왜 그 빨간 인주만 썼다고 하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보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어요. 사실 검찰이 한창 수사를 할 때 정경심 교수 측에 그 표창장 원본을 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확보를 못했는데 이 통화 내역을 보면 집에 수료증이 있는데 또 이 부분도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 재판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아, 그래요? 그 표창장이 어디 갔지? 그리고 왜 문질러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빨간 인주가 아니었던 거죠. 예. 우리 기생충에서 보면은 그 졸업장을 스캐너로 해서 올리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근데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위조다. 그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지금 정황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렇다 생각이 들지만 재판 중에 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재판에는 또 이 정경심 교수의 동창이자 이 키스트 전 간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전 소장이 얘기를 한 게 조 전 장관 딸에게 인턴 그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게 이제 정경심 교수의 부탁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의전원 입시에 활용될 줄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동창이 부탁을 해서 그냥 써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지는 몰라서 실망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인턴십 확인서는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 이 증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틀을 근무했는데 3주간 한 것처럼 좀 부풀려서 확인서를 이제 이메일로 발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용에 대한 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본인이 쓴 인턴 확인서와 내용이 조금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확인서가 다르다. 이 부분은 위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조금 수정되거나 추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 측에 굉장히 불리한 증언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실 그제 재판에서는 이제 김경록 씨가 재산관리인이었잖아요. 뭐 증거 은닉 지시 혐의에 대해서 뭐 공소사실 다 인정을 했고 어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한테 다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영향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예, 예. 일단은 이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면 정 교수에겐 불리합니다. 예. 그 갈린 김모 씨는 아예 자기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 시킨 사람이 있고 정범인 이 자산관리인이 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다면 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 공범의 그 법정 증언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친구
친구지 않겠습니까? 동창이자 친구인 그렇죠, 예. 사람. 동양대 직원도 같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경심 교수 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할 만큼의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서 예. 불리한 진술을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 교수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럼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이거 무리한 기소이다. 예. 유죄가 당연한 사건을 기소했다라는 근거가 좀 사라질 수 있는데 예.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예. 또 다른 반대 증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총선 전에는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식과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문인철 평론가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